안녕하세요. 우울증 일기입니다. 오늘의 일기에서 입이 안 붙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가만히 놔둘 걸 그랬네요. 머타로 바꿔가지고. 사실 저번 주부터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손떨림도 계속되고 있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있네요. 이틀 전까지 밖에도 못 나가고 있다가 오늘 새벽 정말 밖이 조용하길래 잠깐 나가봤습니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길거리는 조용하고 그래서 조금 걷고 있었는데 역시나 좋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소리에도 민감해졌고 사람이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걸로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들 이런 새벽 시간까지 술을 드시는지 원. 하여튼 그렇게 걷고 있을 즈음 남들 다 자고 있을 그 새벽 시간에 무속인인 친구가 저에게 뭐하고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친구가 제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도 어지러울 거고 힘들겠구나. 이럴 때 유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떠냐. 유서라길래 이럴 때 유서 쓰면 죽겠다는 말밖에 더 되겠냐고 말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꼭 내가 죽으니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유서를 쓰는 게 아니고 너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는 거다. 과거부터 현재, 나아가서는 미래에 어떻게 되길 바랬는지, 네가 바라는 게 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마는 너는 뭔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떠올리면 네가 조금 더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가 후회했던 거, 싫었던 걸 생각해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지. 사람이야 본인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죽는 게 과연 끝인가 하고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삶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슬픔을 정리하다 보면 그래도 길을 못 찾고 헤매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네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집에 가면 목욕제기해서 몸을 정갈이 한 다음에 한번 써봐. 무속인인 이 친구는 저에게 무속신앙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친구로서의 조언을 해주고 동네 커피집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면서 네 생각나서 보낸다 하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는 친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마신다 치자면서. 하여튼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해 뜨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차분히 목욕을 하고 정말로 유서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직접 타마시려고 두고 간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유서를 몇 번 써봤는데 그때 쓴 유서들은 진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읽을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러다 오늘 날짜 기록으로 시작해서 차분하게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여기서 전부 다 공개할 순 없지만 사실 써놓고 보니 좋은 이야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많았고 동생이 보고 싶다는 말도 몇 번 나왔고 내 장비는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썼네요. 나름 애주중지 다룬 것들이라 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필로 쓰고 다시 읽어봤는데 뭔가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늘에 해가 떠있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는 제가 쓴 유서를 읽고 있다니 다른 세상인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상태가 갑자기 나아지질 않는 것 같지만 그냥 유서를 읽고 펑펑 울고 나니 그나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접한 소식이 아이돌인 문비님의 사망 소식이었네요. 포털에 나오는 기사가 자살 소식인 경우에는 밑에 우울증 관련해서 상담 전화 등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도 그게 달려있더라고요. 예전 자살 소식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꽤 빈번하게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은데 왜 자살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그 사람의 심적인 고통이 가려져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다들 본인이 힘들다는 시그널을 보내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죽기 전까지 그 시그널의 심각성을 이해 못했을 거다. 사람이 죽음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힘들었겠느냐. 사실 설명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사람들은 치중해 있었고 왜 그것을 포기하고 죽느냐는 이분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부와 명예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 봤던 분이라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돌에 대해서는 별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매년 아이돌의 슬픈 소식을 접할 때면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지만 딱 하나, 이 사람은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보다 먼저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팬들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조금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조차도 매 초, 매분, 매 시간 매일 흔들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검색하면서 문비님이 라이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라이브 자체를 보지 못해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빈 씨가 천사라서 선한 일을 딱 하나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나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아마 문빈님은 이때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을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내 고통을 이해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 를 경험하면서 매번 누군가가 내가 보내는 시그널이 사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좌절을 하곤 했는데, 제가 적어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조금만 더 버텨보지라는 말을 쉽사리 하지 못했기도 했고요. 나는 살아보자고 이지저지 타다가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는 떠났다는 게, 나는 떠난 사람에게 어떠한 애도를 해야 하는가, 내가 그럴 자격이나 있나. 팬들이 엄청나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떠난다면 누군가가 슬퍼해주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도 아니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슬픔이란 이름으로 기억이나 되겠나. 저의 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나를 대신해서 산다고 하지 말아달라. 내가 이 세상에 없어졌지만 나를 기억해주는 것은 너무 고맙다. 하지만 나같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슬퍼한다면 그러지 마라. 당신이 좋은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다. 나는 그런 슬픔을 받을 만큼 잘 살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위해 슬퍼해주는 당신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살게 만들어 주었다. 은혜 갚지 못해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 아스트로 문비님의 팬분들도 고인의 모습을 가슴 깊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가 저를 기억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당신의 사랑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고인도 하늘에서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히 제가 위로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짧게라도 팬분들께 위로를 보내봅니다. 아스트로 문비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